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자연을 담고 자연의 어떤 생태계를 모방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바로 바이오필릭 건축물이다. 저는 자연이 약간 종교 같다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맑은 하늘을 볼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이렇게 슬픈지 몰랐어요, 저는. 왜냐하면 프랑스에 있으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이렇게 맑은 하늘을 어느 순간에 못 본다는 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가족은 양평이라는 곳을 이제 택하게 됐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예, 서울로 이제 올 때는 많은 그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 보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나가서 커피를 마신다든지, 주말에 마당에서 책을 읽는다든지, 따뜻한 햇빛,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당연한 건데, 따뜻한 햇살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새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벌레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바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DNA 자체가 굉장히 자연에 기속된 그 DNA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자연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점점 현대 사회가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 이제 서울이라든지 대도심에서 녹지를 볼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공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는 있지만 그런 게 실제로 그런 녹지를 볼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좀 각박해지고 남에 대한 배려도 없어지고 풍요로운 어떤 여유가 좀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은 사람한테 여유로움과 풍요로움을 주기 때문에 건축과 도시에 있어서 자연, 녹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걸 제가 체험하고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굉장히 이건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 건축가로서 특히 제가 강남에 있다가 저희 집에 갔을 때 이 반전되는 감성이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중에 하나가 강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높은 빌딩과 네온 사인과 많은 차와 많은 사람, 소음, 그리고 굉장히 액티비티. 제가 그렇다고 도시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계속 도시에서 살았고 도시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화려함과 어떤 불빛 건물들에 있다가 이곳에서 마치 저녁까지 이제 약속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녁 10시까지 뭐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저녁에 11시, 12시 정도에 양평으로 돌아가면 갑자기 엄청나게 밝고 화려한 곳에서 암흑으로 확 바뀝니다. 근데 그 감성이 너무 좋아요. 특히 여름, 제가 제일 자연에서 좋아하는 계절이 늦여름에서 초가을. 이제 항상 그 벌레 소리가 이제 들어들고 선선한 바람이 들어들 때 이 감촉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람을 굉장히 좀 풍요롭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새소리를 듣고 있으면 그 새소리를 이제 저희가 내추럴 사운드 트랙이라고도 합니다. 자연의 어떤 사운드 트랙. 그 우주가 나한테 주는 기운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선한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좋은 환경 요소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세대한테 넘겨줘야 되는 게 바로 어른들의 역할이고 건축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한테 좋은 건축물이지. 사실은 한옥에 살고 싶어도 저 같은 경우는 여건이 안 돼서 한옥에 좀 못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옥이 주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나무란 소재를 들 수가 있어요. 나무는 자연에서 나온 소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어떤 공간감이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나무를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온기가 그대로 전해지고 나무의 온기가 전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무는 단열성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콘크리트 건물 있죠. 콘크리트는
무생물이죠. 어떻게 보면 생물이 아니죠. 근데 나무는 생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주는 어떤 감성이라든지 이게 첫 번째 한옥의 어떤 장점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대청마루 개념이 너무나 좋아요. 대청마루의 개념이, 그 대청마루의 개념이 너무나 좋아서 그 자연 환기라든지 통풍이라든지 그리고 온돌바닥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정신적 건강에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차경이죠. 차경, 경치를 끌어들이는 어떤 장치.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한옥 구조는 차경과 앞마당, 뒷마당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앞서 제가 이제 집을 건축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연의 요소를 얼마만큼 끌어들이냐. 이게 한옥이 그렇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한옥이 그런 부분들을 맥시멈으로 그 자연과의 면적을, 외부와의 면적을 극대화시킨 어떤 공간 구조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이제 한옥은 굉장히 우수한 건물이라고, 우수한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단어, 바이오필릭이란 단어는 바이오필리아에 기반을 했습니다. 그 바이오라는 생명과 필리아라는 애정이란 두 단어의 합성어로 에드워드 월슨이라는 건축학자가 이제 만든 단어입니다. 번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 자연을 사랑하는, 자연을 애증하는 그런 디자인은 바이오필릭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단어는 굉장히 거창한데 이미 우리나라 전통 건축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그 건축들이 바이오필릭을 이제 표방을 하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대량 생산이 되면서 자연이라는 요소를 배제를 하고 아무래도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 어떤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필릭 디자인이 점점점 이제 없어지고 이런 철학들이 없어지게 된 거죠. 재밌는 거는 좀 전에 기생충 이야기를 좀 했지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DNA가 자연에 대해서 리턴 투 내처럴이죠.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연의 요소에서 항상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다시 극대화시킨 게 바이오필릭 디자인이고요. 정확한 정의는 그렇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자연을 담고 자연의 어떤 생태계를 모방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바로 바이오필릭 건축물이다. 그래서 이제 한 예로 제가 이제 이 디자인을 극단화시켰던 게 국립수목원에 있는 수피오레라는 건축물입니다. 그 포천에 있는 국립수목원에 있는 어린이를 위한 숲 학교죠. 발주처는 국립수목원이고 생태계와 자연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어떤 숲 학교를 만들자는 게 이제 건축주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벌집 모양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된 거죠. 벌집 모양을. 이게 벌집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생태계에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생물이고 그 생물들이 사는 어떤 집합체이기도 하죠. 거기서 이제 모티브를 얻은 거예요. 이 헥사곤의 어떤 모티브를 이제 만들어서 각 공간마다 어떤 성격을 부여를 하고 기존에 있는 나무와 수목을 기준으로 건물이 배치가 되고 열린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필릭에서 그 요구하는 어떤 요소들을 거의 만족을 시킨 거죠. 기존의 자연을 얼마만큼 잘 담고 그리고 잘 모방을 했고 닮았고 그리고 이 자연과 인간과 공간이 공존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제 바이오필릭 디자인의 어떤 결정판이기도 하고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우리나라 어떤 건축계라든지 아니면 도시에도 그리고 여러 곳에도 곳곳이 많이 일어나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